10일 월요일 종목 브리핑 낭만투자 발언투자의 내용은 코스닥에서의 상위 종목들을 좀 살펴볼 겁니다. 최근에 코스닥이 조금씩 반전의 흐름을 보여주는 듯 했죠.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해드렸었고,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가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코스닥의 흐름이 좀 더 낫겠다라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제가 해드릴 코스닥에 대한 내용, 그것이 일정 부분 함정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주말에 분석하면서 나온 내용이라서 오늘 월요일날 종목 브리핑에서 삼아봤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코스닥 증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코스닥 증시에서의 포인트 먼저 잠깐만요. 지수를 먼저 보면서 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최근에 코스피 지수가 횡보할 때 반등을 줬잖아요. 그리고 오늘 급락을 좀 맞고 있는데, 딱히 어떤 이유가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특별한 이유는 나오진 않았죠. 뭐 대북 리스크가 좀 나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게 아니라 코스닥 지수가 올해 연고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반등을 주다가 대밀리는 과정인데, 결국 코스피 지수가 오버슈팅 나오는 동안에 오름세가 없다가 뒤늦게 쫓아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꺾이잖아요. 근데 우리 코스피 전략에 대해서 명확하죠. 그 상황에서 오늘 같이 두들겨 맞는 거예요. 꺾는 지점은 분명히 같단 말이에요. 꺾는 지점은 분명히 같고 터닝 지점도 분명히 같아요. 그동안 다른 적이 없어서. 근데 이번에만 그렇게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코스닥 증시에 대한 고찰을 좀 해보면, 주말에 이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서 제가 오늘 얘기를 하는 건데, 코스닥 증시의 포인트는 지금 기로에 서 있다고요. 결국 지수가 꺾을 때 같이 코스피 지수 꺾을 때 같이 꺾은 건데, 전년도 7월 때도 같이 꺾는다 해서 꺾었잖아요. 근데 코스피 지수는 여기서 어떻게 됐습니까? 올라버렸죠. 괴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 지수도 지금 어떻게 보면 따라 올라가줘야 되는데 따라 올라가다가 말아버린다고, 약하다고요. 일단 이 밸런스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이거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코스닥에서의 의미 있는 지수 플레이는 많은 사람들이 뭘 보냐 궁금해 하실 텐데, 사실 저는 거래량을 봐요. 코스피 지수는 파생시장을 엄청나게 해석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파생시장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지수시장에 대한 것을, 시장 전체를 볼 수 있는 거고, 코스닥은 파생시장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미비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래량으로 해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우선 코스닥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과거 2000년도 이전 거는 사실상 버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코스닥 증시의 산출 방식은 100으로 시작했거든요. 1996년도에. 그런데 기술주 거품이 워낙 있었던 2000년도에 폭락을 해버리니까 이것이 37, 27 이래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볼품없는 지수다, 코스닥 지수가. 그래서 산출 방식을 2004년도에 변경을 합니다. 1000으로요. 1000포인트로 기준을. 그래서 지금 500, 600, 700, 800 얘기하는 거지, 실은 2004년도가 1000이라고 보시면 돼요. 1000으로 산출 방식 바꿔놔서 당시 450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코스피 같은 경우로 이제 산출 방식 100으로, 시가총액 산출 방식이니까 100으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1800포인트 뭐 이러니까 2000포인트 상승한 게 맞는데,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상승이 아니라 마이너스권에서의 등락만 있는 거죠. 450포인트를 기준으로 2004년도 계속해서 걸치는 모습들인데, 한 사이클, 사실 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하고 인상하는 시기, 양적 완화하고 양적 완화 종료했던 시기, 이 시기의 특징은 사이클 한 번씩 상승해 주는데, 긴축으로 들어갈 때는 코스닥 시장이 엄청나게 후폭풍이 오거든요. 저는 그 코스닥에 대해 후폭풍을 보고 있느냐? 네.
고민스럽게 하고 있어요. 코스닥 증시에서 지금 이동평균선의 기술적 가격으로는 60, 120이 데드코스 나오고 60, 120이 지금 데드코스 나온 지점이 딱 두 군데가 있는데, 큰 틀로 보면 60, 120이 골든코스 나오고 60, 120이 골든코스 나오는 지점이 딱 여기 이제 몇 번 교차를 했습니다만, 지금 이제 데드 상황에서 이 자리가 저항이라고 해서 660, 680은 넘어가기 쉽지 않을 거예요. 기초 반등을 보여준다면 거기까지 660에서 680까지인데, 더 고민되는 건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제가 노란색 횡선을 그렸는데 이 15억 주예요. 주봉입니다. 이 그림은 주봉상인데 주봉상 15억 주인데 15억 주 하에 다시 말하면 거래량이 최고로 감소했을 때 거래량이 최고로 감소했을 때 거래량이 최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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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소했을 때 그게 바닥이거든요. 그런 자리가 왔을 때 바닥으로 나오는 건데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약간 교육 내용 중에 있는 건데 심리적인 거라고요. 코스닥은 심리가 뜨거워지면 막 서로 덤빕니다. 오르면 막 계속 갈 것 같거든. 그래서 거래가 활발하게 터지는데 밑으로 빠지면 섣불리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 무섭거든요. 섣불리 누구 하나 나서지를 못해요. 거래가. 그리고 주식을 들고서 물려있는 사람은 공포에 겁을 먹고 패닉 상황이라 던지지도 못해요. 또 받아주는 물량이 없다 보니까 가격 다운만 심화되고 던지고 싶어도 던지지 못해요. 받아주는 사람이 없고 던지는 사람은 패닉 상태에서 어쩔 줄 모르고 발만 동동 굴르다 보니까 거래가 감소하는 심리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평균 거래를 근접하거나 하야할 때가 이제 바닥 가능성을 보는데 지금은 전년도에 여기가 좀 뒤늦게 나오긴 나왔는데 거래량 죽은 자리가 이게 바닥으로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지금 거래량 터진 게 긍정의 활발로 봐야 되는 건지 그래서 눌림목 과정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거래가 더 감소하는 구간에서의 가격 다운이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일단 희한한 점이 있어요. 반등이 나오면서 그러면 이게 조금 이제 반등이 좀 더 있겠구나 응? 라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관점인데 이 관점에서 수상함이 있다고요. 이 지수를 반등을 이끌었던 게 전체 코스닥이 아니라 일부 코스닥에만 옥매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코스닥에 대해서는 일단 이게 완전 바닥이라고는 안 봐요. 기초 반등의 자리에 바닥은 맞는데 완전 바닥은 안 본다고요. 코스닥은 만에 하나 기간 조정 및 수렴 과정에서 이 삼각지 맥점이 약 대략 660, 680인데 이 자리를 저항인식하고서 다음 마디를 전저점을 내준다면 야는 무조건 500포인트대까지 내려올 거예요. 530에서 500포인트까지. 어떻게? M자로. 예트처럼. 당분간 시간을 끌면서 더 옆으로 퍼질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존재하느냐, 아니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진 않아요. 그 제가 660, 680까지 정도 얘기한 건데 660까지만 이런 시간이 있다가 이거냐? 에? 아니면 설마 빨라지나?
이거냐. 코스닥의 우려가 나오는데 그럼 내용은 어떠냐 보도록 하죠. 종목 브리핑으로. CJENM인데요. 먼저 코스닥에서의 종목들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죠? 200주도 안 되는데. 코스닥의 상위 종목이 셀트리온. 외국인 매수 안 하죠? 검정색이 개인이고요. 빨간색 외국인입니다. 그 다음에 카카오. 외국인 단기 수급 들어왔어요. 올해 들어와서 갑자기. CJENM 강하죠? 외국인 수급이죠? 메디톡스 외국인 수급이죠? 로엔드 외국인 수급이죠? 기관 안 들어와요. 코미팜 외국인 나가고요. SK머티리얼즈도 외국인 나가고요. 컴투스 외국인 들어오고요. 바이로메드 나가고요. GS홈쇼핑 외국인 단기 들어왔어요. SFA 외국인 들어오고요. 파라다이스는 안 들어와요. 휴젤 안 들어와요. CJ홈쇼핑 외국인 들어왔고요. 코롱생명과학 안 들어와요. 이오테크닉스 외국인 안 들어와요. 원익아이피스 외국인 들어왔어요. 포스코아이시티 외국인 조금 들어왔어요. 기관이 더 센 거지 사실. 서울반도체 외국인 들어왔어요. 톱텍 외국인이요. 기관. 사실상 외국인이 20개 시가총액 20개 종목 중에 제대로 들어온 거 한 6개 7개 밖에 안 되는데 특이한 건 시가총액 50위 안에 있는 종목들까지 보면 50위까지 한번 볼게요. 외국인 최근에 여기 3월달에서 4월달 현재까지 여기 이렇게 들어온 구간 있죠. 요 구간들은 외국인이 세게 들어온 곳들이 외국인이 세게 들어왔다 이거예요. 가격 파동 치는 거 보면. 그 상위 종목으로 얘네들이 나타났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냐? 코스피도 지금 유가증권 시장도 삼성전자로 확 뛰었잖아요. 코스닥은 삼성전자 같은 이러고는 뭐 세트론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전체 중소 코스닥 내에서 개별주의 순환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지수를 600포인트 중반대로 올려놓는 효과를 만들었다는 얘기죠. 사실상 기관도 손 떼고 도망가는 형국이 맞다고요. 보시면 특징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들 종목이 그동안에 주도적으로 상승을 이렇게 해줬다가 2015년도부터 전년도에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 강하게 보여줘요. 근데 이런 때 누가 들어와요? 외국인이 들어와요. 대표적인 게 CJENM, 그 다음 메디톡스. 추세 타고 있다가 차익매물 맞고 하락 눌려줬다가 강한 반등 외국인 수급이 붙어요. 컴투스도 그래요. 컴투스도 상승 추세 만들고 차익매물 1, 2년간 거치고 강한 반등. 로엔도 그래요. 고용도 그래요. 외국인이 최근에 들어오는 수급의 특징은 하나같이 긴 추세를 상승으로 만들었던 것들이 차익매물 맞았다가 반등 보여주는 국면에서의 터닝포인트라고 볼 수도 있고 눌림목 또는 반등 국면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가격의 흐름을 공교롭게도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들은 사실상 많이 도망가고 있어요. 수급에서. 그러니까 코스닥의 전체 순환이 나오지 않고 유가증권의 삼성전자와 IT와 은행에 쏠려있는 쏠림 현상의 밸런스처럼 주도주 상승이 최근 올해 들어와서 지금 2, 3월 달에 3, 4월 달에 상승 반등을 보여준 종목의 특징은 외국인 수급이 줄을 이루는 종목군들이 상승 반등을 보여줬는데 그들의 실적을 논하기를 떠나서 그들의 특징은 차익 매물 맞고 기술적 반등을 빠르게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공교롭게도 외국인 수급이 몰려있다. 다른 종목에는 사실상 퍼지질 않아요. 이게 요즘 관찰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고영이라든가 로엔이라든가 컴투스라든가 웨이톡스, CJNM 보면 기관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유독 외국인만 들어와서 받쳐놓고 있어요. 근데 코스닥의 대부분의 종목들 보면 완전 정치 테마주로 변동을 주는 거 아닌 이상 대다수의 종목군들은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과연 바닥일까? 순환이 없는데? 순환의 사이클이 나와줘야 된다고요. 여기도. 어떤 식으로? 뭐 반도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의료기기면 의료기기, 제약이면 제약, 바이오면 바이오. 뭐든 섹터가 딱 나와서 같이 돌아가줘야 되는데 같이 돌아가는 종목군들의 특징이 산업이나 섹터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긴 추세 만나고 차익 매물 맞았던 것들에서 터닝포인트라고요. 그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 싶나 이거죠. 왜? 저러면 쟤네들이 주도라고 하더라도 주도주로 계속 불러주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코스닥 오늘 종목 브리핑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고영이나 로엔이나 컴투스나 메디톡스, CJNM을 보면 얘네들 한번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CJNM이나 메디톡스나 로엔이나 SFA도 마찬가지고요. 몇 종목 이렇게 보면 CJNM 일단 전년도 실적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렇죠?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올해는 뭐 전망치는 엄청나게 높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메디톡스를 보면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증가해왔죠? 올해도 전망치는 좋게 해놨어요. 1분기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로엔 볼까요? 로엔도 전망치 좋게 해놨어요. 다. SFA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의 특징은 일단 실적 전망치가 확연히 좋게 해놓은 건 맞아요. 그런데 아직 뚜껑 안 열렸잖아요. 1분기. 1분기 뚜껑 아직 안 열렸거든. 그래서 고민스러워요. 왜? 보통 기관들이 많이 잡고 들어가는데 코스닥에서 기관들은 차익 매물 던지고 외국인이 잡고 들어간다고요. 대부분 전고점 근처거나 전고점을 살짝 상회하거나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코스닥에 대해서는 고민 좀 제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전 지수, 코스닥 지수도 그렇지만 코스피 지수도 제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 전략대로 본다면 또 코스닥 증시에서는 기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거래량이라는 큰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과연 이게 바닥일까? 코스닥? 보시면 이렇게 거래량이 확 감소하는 구간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당연히 이 설날과 추석 때는 감소하는데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구간들이 나온다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런 구간이 있어야 된다. 또는 이런 구간이 있다든가 또는 이런 구간이 있다든가 또는 이런 구간이 있다든가 지금은 저런 구간은 아니죠. 거래량이 좀 많아졌죠. 60, 120이 데드코스 나오고 고민에 고민이 거듭하는 자리입니다. 이거요. 코스닥이 저는 다시 한번 600% 올 거라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과연 전고점을 한 번 더 넘어가는 마디까지 갔다가 꺾이느냐 아니면 얘는 먼저 자리 잡느냐예요. 올해 쌍고를 잡느냐 외봉 여기서 전고를 못 넘어가고 잡느냐 넘어가고서 시간 끌고서 잡느냐 못 넘어가고 잡느냐인데 못 넘어가고 잡는다고 하면 이거 무조건 전저점 깨지고 이 전저점도 깨지죠. 그럼 몇 포인트? 530까지는 가야죠.
그렇다면 코스닥은 올해 제가 했던 지수 유가증권의 상곡이라는 거, 상곡이라는 거에 딱 맞아 떨어지는 흐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코스피를 좀 가보면 코스피가 이렇게 되면 예? 저는 뭐 하여튼 컵이라고 얘기해드렸으니까 오늘 전략에도 이 컵이에요 올해.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과연 코스닥이 좋을까? 쉽지 않을 텐데. 그럼 올해는 코스닥은 거의 1, 2, 3, 3분기까지는 거의 뭐 9월 때까지는 안 좋다고 봐도 되는 게 아닐까? 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일단 오늘 종목 브리핑에서는 코스닥 증시의 수상함, 시가총액 코스닥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외국인 수급으로만 단기 상승을 끌고 왔다라는 점. 이들 종목군들의 예상 실적은 컨센서스 좋게 좋게 공개를 해놨습니다만 믿음은 아직 안 가요. 1분기 실적 뚜껑 열릴 때까지. 그리고 코스닥의 전체로 순환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이것이 오늘 제가 얘기하는 종목 브리핑의 특징 포인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브리핑이었습니다.